이거 봐, 보온재 있으니까 타고 온단 말이야. 미치겠다.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저번이랑 비슷한데? 저 안에서 나오잖아. 야, 이거 잘라서 내시경 먹어야 되나? 저번처럼? 참나.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야, 이거는 계속 파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반대 방향이 여기네? 그럼 이쪽으로 왔네? 여기 욕조 밑으로 잘라서 내시경 넣어봐야 되겠다. 상봉동이야 거기가?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어디서 사는 것 같아? 계량기 주변에서 사는 것 같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떨어져? 물은 2층으로 떨어지는데 3층 302호 계량기 위로 물이 뿜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201호가 이제 주로 떨어졌거든요, 폭포수처럼. 근데 202호도 작년부터 떨어졌대요, 물이. 그래? 네.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또 쉽지 않네. 복도도 다 대리석이고. 그리고 참 거기 혹시 보온재 씌워져 있어? 아니면 CD관이야? 보온재일 거예요. 아니 보통 CD관에 넣는데. 아, 그걸 자세히 못 봤네요. 아니 뭐 상관없어 뭐 어차피 네. 자기가 할 거 아니니까. 이사 번호도 따가지고 결정권자가 솔직히 대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네. 대로. 결정권자하고 얘기해야 돼. 그 밑에 뭐 네.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야, 쉽지가 않다 지금. 만만치 않다. 아, 열선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네. 코드선을 못 찾겠어. 지금 코드선이 어디 저 싱크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긴 말단인데 말단이에요? 여기는 없잖아. 쓸데없이 열선을 해놔가지고 있으나 마나한데 뭐 열선이 있다고 뭐 안 오나? 여긴 뭐 절대 얼마나 위치도 아니지만 이게 지금 욕조 밑으로 갔다고.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쉬운 일이 없네. 아침에 점괘가 맞나봐. 아, 물론 뭐 어떻게 하든 해결은 나겠지만 일단 여기 파가지고 잘라야 되겠다. 그냥 안 보이면 찾지 마. 불안하다. 냉수 배관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로 꺾였는지 모르잖아. 날이 아무거나 다 잘리긴 하는데 솔직히 깔끔하게는 안 잘리더라. 이거 동파이프 내가 한번 잘라볼게. 잠깐 자르는 거니까 날 안 바꿔서 편하게 해. 여기서 셀 줄 알았는데 아니면 여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이거 잘랐잖아. 네. 여기서 세는 게 아니라고. 저기서 보온재 타고 오는 거야. 지금 골 아프다고. 지금 문제가 저번처럼 또 내시경으로 찾아야 돼. 야, 또 망가뜨리려고 그래. 왜 방향 잘 파. 맞는데. 그래. 야, 이 아파트 쉽지 않다. 나 저번에도 느꼈지만 욕실 벽배관이거든. 아, 벽배관이에요? 아, 근데 엄청 야, 어렵게 찾았어. 아까 전에 조금 기스가. 아, 이 정도 가지고. 아, 이건 아니야. 기스 아니야. 난 혹시 저번처럼 뭐 찌그러진 데 있나 보려고 했는데. 야, 여기 있네요. T자가 여기 있는데 엄청 많이 새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지. 네. 야, 이거 저기 통과하면 안 되는데. 아, 여기네요. 그 뭐였지? 세탁기. 아, 이 세탁기 소독제 그건가 보지? 저기서 새면 다행인데 나 욕조 안에까지 들어갈까봐 지금 여기 통과를 못하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갖고 하나 직진했는데 직진한 게 욕조인가 보네. 저 내 PB 애강이라고 써있는 저 공구통 좀 들고 와. 일단 여기 막을 거야. 아휴, 좁아. 좁아가지고. 됐어. 쉽게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네. 소리가 엄청 났어요, 여기서? 컴프레셔 안 멈출 정도로 새니까. 아, 그 정도예요? 근데 꼭 여기는 희한하게 아래쪽으로 물이 안 새더라.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타고 온다고 여기는. 타고 와. 네. 멀리서 타고 온다고. 멀리. 강화마루 한 것처럼. 그래, 장난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 처음엔 쉬운 줄 알았더니 욕조 밑에만 아니면 좋겠는데. 야, 욕조 밑에면 이거 나 골 아픈데. 아, 됐어. 압력계 잠궈. 운에 맡겨야 되겠다. 여기서 새길 바래야지 뭐. 여기 통과해서 욕조 밑에서 새면 욕조 잘라야 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좀 전에 저 탐지기 팔아달라는 전화 받았다. 산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 8,000번. 아, 진짜요? 일이 없으니까. 네. 거봐, 일 없으니까 이제 막 중고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된다고.
뉴스 탐지가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배워도 일 없다니까. 내가 그랬어. 누가 기술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원래 하시던 일 하세요. 내가 그러지. 힘들잖아. 뭐 자기도 잘 알잖아. 자기도 일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겠냐고. 영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한번 걸어봐. 네, 열게요. 이구나. 다행이다. 아씨. 키예요? 다행이야. 여기야. 다시 한번 걸어봐. 야, 어떻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냐. 아까 내시경 카메라로 뭐 구멍 하나 보긴 봤거든? 야, 그거였나? 여기 밑에 냉수배가 그냥 여기 지나가. 여기 있어. 네. 여기 있다고. 냉수배가. 분명히 고장났을 거야, 이거. 열선 몇 년 못 가. 뭐 2, 3년 후면 그냥 바로 고장나는데. 쓸데없이 이런 걸 해놔가지고. 잘못하면 또 불러요. 그냥 잘라버릴 거야. 뭐 설마 죽기야 하겠어? 됐어. 까만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 열선 코드를 어디다 꼽아놓은 거야? 참나. 땅 파기가 쉽지가 않다. 야. 여기 뭐 난방, 냉수 다 일로 지나갔어. 지금 찍을까봐 네. 깊이 못 파겠어.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자르려면 뭐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자른다면 세 방향 다 잘라야 돼서. 야, 근데 이게 동그랗지 않으면 안 돼, 여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재수 없으면 이게 T자 근처는 찌그러진 경우가 많다고. 그쵸. 연결 못하는 순간 용접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네. 욕조까지 가야 돼. 네. 야,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공사 커져. 저 내 단골 아파트보다 더 난해한데?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잘못하면 찍는다고. 냉수. 냉수 티는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이쯤에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야, 인삼주하고 커피를 주셨어요. 이거 챙겨가고. 좁은 데서 자기 들어가니까 완전 꽉 차는구나. 야, 이제 나와. 내가 할게. 저 잘못 잘랐다가는 연결 안 되는 순간 완전 이거 난리 나니까. 자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한번 하나 못 잘랐다가 개고생한 적이 있어갖고. 그렇죠. 나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울퉁불퉁하면은. 근데 다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울퉁불퉁해. 네. 됐어. 반드시 보험 들어놔야 되겠네. 공기를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개방시켜 놓으라고. 이거 빠져나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 다 용접해버려야지. 전부 다. 네. 저 T자 전부 다. 네, 안전하게 하시는 거. 여기도. 이 정도로 했는데 뭐. 안 넣어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아직 넣지 마. 한 7kg 정도 더. 네. 다행이다. 오케이 나와. 아니 홋카이도로 바꿔야 되는데. 나 이제 홋카이도 가잖아. 말일날. 홋카이도. 역시 어감이 안 좋아. 일단 내 탐지기 좀 갖다 줄래? 나도 이제 무릎 아프면은 보행기 밀고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보행기 밀고 다녀야 돼. 이제 지팡이 쥐고 다니는 사람 없어. 지금 우수관에서 물이 떨어져요. 응? 우수관에서 물 우수관에서? 응. 괜찮아. 검정 테이프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저 혹시 모르니까 묶어놔야 되겠네. 열선 좁아가지고 어떻게 뭐 둘이서 작업도 안 되고. 저기까지 다 빼버리자. 이게 야 보일러가 왜 이렇게 야 이거 야 콘덴싱이라서 그런가? 좋네요. 작업성이 나쁘다. 옛날 보일러들이 작업하긴 좋았는데. 라이터가 최고야. 볼펜보다. 볼펜은 너무 많이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한 2배는 더 돌려야 되잖아. 라이터는 딱 똑같이 감으면 똑같은 바퀴수로 감으면 되거든. 라이터는 또 얄쌍하니까. 그렇지. 내 고무통에 스패너 저기 작은 거 있어. 네. 작업성 안 좋은데 보일러 달기 힘들었겠다. 나도 옛날에 보일러 달아봤지만 그래도 여긴 가스관도 갈아줬네. 신형으로. 안 갈아주는 사람 엄청 많은데 옛날 보일러가 최고로 좋아. 요즘 거보다. 옛날 게 더 오래 쓰지. 막 15년 20년 막 심하면. 근데 요즘에는 한 8년 10년
아, 비가 올 때 많이 젖는다고요? 네. 네네네. 아, 네. 비가 안 올 때 젖으시냐고 여쭤보니까 비가 안 올 때 슬리브. 덜 젖는다고. 근데 사장님, 그 빗물이 더 잡기가 어려운데 내가 뭐 한 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비가 오니까 빗물 전화가 많다. 난 빗물은 에어컨 진짜 많아요. 빗물이 골치 아프지. 더 골치 아파. 빗물은 씨, 어디서 타고 들어오는지 알 수도 없어. 가면은 이거 새는 거 아니냐고 다. 아니지. 빗물이 더 골치 아파. 가면 말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야 돼. 네. 꼬치꼬치 캐물어야 돼. 물이 새면 대부분 그냥 무조건 물 샌다고 해서 가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아.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냥 허탕이잖아. 뭐 진짜 확실하게 좀 마음이 독해야 뭐 출장비라도 받는데 돈 못 받잖아. 넌. 쉽지 않죠. 길에 기름만 뿌리고. 근데 나 자세히 물어본다고. 아 근데 자세히 물어봐도 그렇지, 자세히 물어봐도 만약에 가면 또 말이 달라져서. 그래, 내가 아무리 코치코치 캐물어도 아 근데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그래. 아, 나 웬만하면 나 녹음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아 근데 뭐 녹음한다 한들 뭐 난 몰랐어요 그러면 땡이거든 사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그래.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누가 많이 하냐면 사모님들이 그래. 사모님들이. 맞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그런 말은 잘 안 해. 남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아 내가 옛날에 뭐 좀 해봤는데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게 또 탈이지. 남자들은 아는 척 하는 게 탈이고, 여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무슨 촉법소년처럼 아주 대단한 무기가 되지. 어쩔 수 없는데 좀 그렇더라고. 됐어. 이제 다 연결했으니까 여기까지. 저 물 잘 나오나 확인해. 주방이고 어디고 다 좌우로 다 틀어봐. 혹시 막히는 거 있나? 그런 경우 가끔씩 있으니까. 네, 물 잘 나옵니다. 아 그래. 시원하 마나 하긴 한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방수 좀 해주고. 오정현 아나운서 두카티 타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나운서 오정현 씨가 3박 4일 동안 같이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사장님 거 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죠. 그래. 두카티 빨간색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 두카티가. 엄청 비싸죠. 비싸지. 나 이태리차 한번 탔다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나 이태리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태리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와. 아 비싸죠. 그런데. 아 근데 물론 뭐 수리비로 따지면 뭐 BMW 뭐 할리 다 수리비 많이 나오지. 응? 그 세 가지가 제일 비싸고, 내가 타는 스즈키나 혼다가 제일 그나마 저렴한 편이고.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메이커들은 좀 거품이 많지. 아무래도 유럽에서 건너오다 보면. 아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가격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나. 수입차가. 그렇죠. 차도 그런데 오토바이는. 야, 오정현 아나운서 서킷도 타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유튜브 뽑으시고. 아니 작년에 나는 못 봤는데 누가 오정현 아나운서 집 가서 하수구 뚫었다고 그러던데. 아 진짜요? 누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면은 누수 있으면. 뭐 누수든 하수구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하수구는 기가 막히게 잘 뚫는 사람 내가 소개시켜주고, 네. 뭐 누수야 뭐 내가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누수는 사장님께서 해결하시면 되죠. 내가 하면 되니까. 기대가 된다. 나는 한 번도 뭐 연예인 집에 가본 적이 없어. 희한하게 나는, 야 그래도 내가 한 14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연예인, 뭐 정치인, 뭐 유명한 사람, 뭐 재벌 회장 집 뭐 가본 경우가 있는데, 네. 나는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최진실 딸이 사는 집에 위에 집 가본 게 전부야. 위에 집이요? 아니 근데 그 집에서 해서 아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물이 거기까지 흘렀지.
그거밖에 없어 나는. 그 외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도 있더라고. 유명 정치인 집에도 가보고 뭐 가정부만 있고 뭐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지. 응? 얼굴 보기. 회장님집이면 대부분 그렇죠. 뭐. 그렇지. 뭐 얼굴 마주칠 일 있어 뭐. 내가 이번에 오정현 아나운서랑 3박 4일 오토바이를 타잖아. 근데 내가 아마 경력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 30살부터 60세까지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나이 많을 것 같아 거기서. 그러니까 오정현 아나운서도 그 3년밖에 안 됐다고 바이크를. 근데 두카티 탄다고. 그렇지. 3년? 네. 난 경력이 35년인데. 그러면 뭐 따라올 사람 없겠네요. 내가 이종소형 면허를 91년도에 땄어. 이종소형을. 네. 원동기는 저기 90년도에 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딸 수 있거든. 그렇죠. 내가 그때 신문 배달해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종 소형은 91년도에 땄는데 한 번에 붙었어. 그때 막 뒤에 아저씨들 엄청 많았는데. 그렇죠. 엄청. 야 지금 그때 당시에 이종 소형 면허 시험률 합격률이 극악했어. 10%? 아 진짜 어려웠나 보다. 10% 20%? 야 근데 사실 야 어렵다기보다는 야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응? 그냥 와서 딸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지. 오토바이를 잘 타야지. 나는 한 번에 붙었는데 야 요즘 시험 엄청 쉬워졌더만. 요즘은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발 한 번 대도 봐주던데. 야 옛날에는 발 한 번만 딱딱 대면 내리세요 이랬어. 근데 웃긴 건 있잖아. 그 떨어진 아저씨가 집에 갈 때 발칸 타고 가는 거야. 발칸이라고 있어. 옛날엔 발칸이 유명했거든. 아 오토바이 중에. 가와사키. 가와사키는 들어보. 남자는 가와사키란 말도 있잖아. 옛날에 고깃집 사장님들이 발칸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 네. 옛날엔 발칸만 타도 우아 했었지. 그 결국은 무면허 했던 거지. 자기 거 타고 와가지고 떨어지니까 씩씩대면서 갔어. 근데 그래서 면허시험장 앞에 저 단속하는 경찰들이 있다 가끔씩. 그렇죠. 왜 무면허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알잖아. 네. 특히 오토바이가 그런 게 많았거든 옛날에. 그래서 야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험은 엄청 쉬운 거야. 왜냐하면 야 일본은 엄청 어려워. 아 일본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냥 원동기 이종 소형 딱 두 개로 돼 있잖아. 그렇죠. 야 일본은 안 그래. 배기량 좀 세분화돼 있어. 어려워. 그 1000cc 이상 타려고 그러면 면허 따기 어려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사실 그게 맞죠. 그래. 그리고 고속도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 응? 아 그래요? 그래. 야 우리나라만 유난히 그러는 거지. 야 다른 나라들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고속도로 들어가. 그 큰 오토바이들. 우리나라만 배달만 더럽게 시켜먹고 막 완전히 뭐 바퀴벌레 취급을 하지. 내가 수사반장한테도 가자고 했는데 아 네네. 걔도 땄거든 올해. 하루에 막 100km 이상 타야 되는데 뭐 하루에 100km 이상 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는 아닌데 좀 부담스러운가 봐. 그래서 안 간다고. 걔는 내가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30, 40대가 대부분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오정현 아나운서도 41살이잖아. 나랑 11살 차이나. 순자 기업 지희도 이종소형 면허 있어. 어서와. 오랜만이야. 나 믹스 커피 먹어. 그래? 한 잔 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해?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고 지금 너무 아니야 나 평상시 친절한 거 몰라? 걔도 오토바이 잘 타. 아 진짜요? 걔는 30대지. 한참 어리지 나보다. 17살이나 어리지. 거의 딸뻘이지. 우리 일찍 결혼한 애들로 치면 지희 같은 딸이 있어. 내 친구들 중에. 지희는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걔가 오토바이 유튜버 하면은 잘 될 텐데. 지희 같은 애들이 해야 잘 돼. 간혹 가다 보면은 좀 이쁘신 분들이 오토바이 리뷰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오토바이 유튜버 여자들이 하는 거는 다 그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외모 같아 진짜. 정말이야. 키도 크고 외모가 된다고. 사실 그래야 이제 남자들이 또 보는 거고 그렇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남자들이 뭐 다 똑같이 뭐. 여성이 그 바이크 취미 가지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많지. 네. 야 남자들이 타도 막 와이프들이 알면 뭐 이혼하니 마니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유독 심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해. 우리나라는 여기 오토바이를 건너뛰고 바로 자동차로 넘어갔잖아. 저 일본이나 독일은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로 넘어가고 이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보다도 못해. 오토바이 이런 문화나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대우도 안 좋고, 어디 가면 뭐 오토바이 딱 타고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호텔이든 어디든 들어오지 마 뭐 절로 가라 그러고, 응? 주차도 못하게 하고. 야, 원래 주차장법에 오토바이도 주차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렇죠. 네. 근데 뭐 아파트도 뭐고 어디도 가면 막 완전 찬밥이잖아. 뭐 절로 가라 그러고. 야, 베트남은 야 저 모텔로 들어가는데 야, 카운터까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갈 수 있어. 카운터까지. 아 진짜요? 그래. 베트남은 그냥 쫙 편안해. 어딜 가나 오토바이를 저기 댈 수 있게끔 다 돼 있어. 아니 거기. 베트남이 더 좋네요. 야, 베트남이 훨씬 좋지. 오토바이 타기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완전 바퀴벌레 취급하잖아. 쓰레기 취급하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일본에서 오토바이 타고 투어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아졌더라고요. 아니, 애나도 싸고. 네. 오토바이 잘 돼 있던데요, 일본이? 일본 잘 돼 있지. 저 네. 고속도로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동차 운전자들이 잘 이렇게 해준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우리나라랑 달라. 야, 미국도 엄청 저렇게 운전하기 편하대.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나 뭐 폭주족이나 양아치는 있지만 오토바이 타는. 아 근데 그거 멋있지 않아요? 하기를 아니 근데 멋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게 좀 심해. 그러니까 탈 데가 없잖아. 고속도로도 못 들어가고 뭐 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저 강원도 거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어? 국도로밖에. 맨날 거기 가서. 야, 내가 평생 온천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아, 너 온천 가봤니? 안 가봤죠. 아, 그래? 아니 뭐 옛날에 저 부곡 하와이라고 유명했잖아. 아, 얘기는 들었어요. 나도 말만 들었는데 나 한 번도 온천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그 마지막 날에 온천을 가. 료칸으로. 모르겠어. 요칸이나 뭔지 몰라. 근데 홋카이도면 아마 료칸 그런 데일 거예요. 안다 좀? 어디 일본에 한번 가봤어? 아니요, 유튜버. 아니 뭐 여행 그런 거 보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그래? 여유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야, 뭐 혼자 모이는데 뭐 얼마든지 가면 가지 뭐. 근데 어쨌든 나 온천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온천을 간대. 마지막 날. 사실 우리나라 온천은 진짜 온천은 아니죠. 일본 그런가? 온천이 진짜지. 그치, 거기는 완전히 그 가스물에 데운 거는 온천이 아니죠. 아, 그래? 가스불에 데워? 우리나라? 네. 어머니가 계속 그냥 사장님 밥 챙겨드렸냐고. 아니 괜찮습니다. 저 좀. 사장님 일 다 끝날 때까지 원래 안 드셔. 아니, 전 가서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네, 마음만 받을게요, 사장님. 여기 집주인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밥 사 먹으라고 금일봉도 주셨어요.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제가. 네, 누수탐지는 약간 운이 따라줘야 돼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으러 가야 돼요. 아, 경찰서를 가야 되네. 아, 여기가 경찰서구나. 도대체 이거 어디다 세워놔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안 하겠죠, 이거 세워도. 와, 멋지네,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여기구나. 국제운전면허증. 처음. 야, 이 도장이 2개가 다 찍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서 오토바이 못 타요. 유효기간이 1년이래요